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제2공장 부지로 미국 텍사스주의 테일러시를 최종 확정하고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증권가에서 내년 1분기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지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자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에 성공했죠. 다만 올해 안에 8만 원대 안착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처음으로 4천 명대를 돌파했습니다. 일각에선 위드 코로나를 일시 중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내년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이 민간 소비와 수출 호주에 힘입어 3.2%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삼성전자, 미국 내 파운드리 제2공장 부지로 텍사스주의 테일러시를 결정했습니다. 제2공장은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4년 하반기에 양산할 계획인데요. 장민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내 파운드리 제2공장 부지로 텍사스주 테일러시를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테일러시의 새 공장 부지는 약 500만 제곱미터로 삼성전자의 기존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이 있는 텍사스주 오스틴시에서 약 25km 거리에 있습니다. This new site in Central Texas will be a bridge connecting the shining past and present of our current facility in Austin to the bright future full of the possibilities. 제2공장은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4년 하반기에 가동될 계획입니다. 건설과 설비 등 투자 비용으로 총 170억 달러, 우리 돈 약 20조 원이 투입됩니다. 삼성전자의 역대 미국 투자 금액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새 공장에는 첨단 파운드리 공정이 적용돼 5G 고성능 컴퓨팅,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시스템 반도체가 생산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를 통해 반도체 생산 역량을 확대해 첨단 및 핵심 시스템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테일러시에 들어서는 신규 라인은 평택 3라인과 함께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 달성을 위한 핵심 생산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반도체 위탁 생산 1위 업체인 대만의 TSMC 추격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늘 미국 출장을 마무리하고 뉴 삼성 전략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오래된 비즈니스 파트너들 보고 회포를 풀 수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은 출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반도체 업황에 발목이 잡혀 한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던 삼성전자, 최근 반등에 나섰습니다. 내년 1분기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지날 것이란 전망에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연말에 8만 전자 달성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증권가에서 지금이 삼성전자 비중 확대 적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악재가 선반영되며 주가가 저평가된 가운데 호재성 재료도 상당하다는 평가입니다. 우선 내년 1분기 디램 가격이 저점을 지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 서버 교체 수요가 맞물리며 주가 상승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수혜 기대감도 상당합니다. 이재은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디램 가격은 내년 1분기부터 하락폭이 완화해 2에서 3분기에는 반등할 것이라며 제한적 공급 여건과 수요의 계절성이 맞물리며 내년 2분기부터는 유통재고 소진 사이클로의 진입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주요 메모리 제조사의 보유 재고가 극단적으로 낮은 상태인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도 D램 가격 바닥은 내년 1분기에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클라우드 업체들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신규 투자에 나서고 인텔과 AMD의 서버 교체 수요가 도래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8만 전자 달성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입니다. 추세적 상승 흐름 전환 여부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한 겁니다. 특히 아직은 D램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4분기 실적이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연초 10만 전자를 기대하며 고점에서 주식을 사들인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가 상승하면 본전이라도 찾겠다는 심리에 매도에 나서고 있어 주가 변동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0명대를 넘어서며 국내 발생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088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28명이 확인돼 신규 확진자는 총 4,1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서울 1,730명, 경기도가 1,176명 등 수도권이 국내 발생의 76%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사망자는 전일 대비 35명 증가해 누적 사망자는 총 3,363명, 위중증 환자는 37명 증가한 58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내수 부진이 이어지자 비제조업 경기 전망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모든 산업의 기업 경영 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지난달과 같은 86포인트로 다음 달은 소폭 하락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제조업 업황 BSI는 지난달과 동일한 90포인트로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전월보다 2포인트 감소했지만 중소기업은 3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 비제조업은 단계적 일상 회복에도 인력난과 인건비의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1포인트 떨어진 8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내년도 민간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에 국내 총생산이 3.2%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자본시장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하며 내년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성장률이 각각 올해보다 0.1%포인트, 3.7%포인트씩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코스피는 올 하반기 조정을 거치고 점차 반등할 것이라며 내년 코스피 예상 범위를 3,050부터 3,350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양호한 경기 상황이 뒷받침된다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총 3차례에 걸쳐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위드 코로나로 방역 지침 완화되면서 해외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 주변도 실제로 많은데요. 연말연시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어떤 국가 여행이 가능하고 항공사와 여행사의 상황은 어떤지 또 해외여행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 문다혜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해외여행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서 오늘 4,000명을 넘었는데요. 네. 이처럼 확진자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바로 트래블 버블 체결과 백신 접종자의 자가격리 면제로 해외여행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23일까지 국내외 여객은 작년과 비교해서 66%, 그리고 지난달과 비교해서는 40%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사이판, 괌, 싱가포르, 하와이 4대 휴양지로 출국한 여행객 수는 9월에 비해서 55%나 뛰었고요. 또 특히 사이판 여행객 수의 경우 9월보다 131%나 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이후 해외 여행객은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투어가 최근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스페인과 터키 여행 상품은요, 1시간 만에 12,000여 명이 예약했고 네이버 여행 플러스와 싱가포르 항공이 예약한 몰디브 항공권은 라이브 커머스 방송 57초 만에 3,300장이 완판됐습니다. 일단은 4,000명을 돌파하고 있고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긴 한데 위드 코로나 전환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억눌렸던 수요도 나오는 것 같고요. 해외여행은 좀 꾸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자유롭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네, 바로 먼저 트래블 버블을 체결한 국가끼리는 격리 없이 여행이 가능합니다.
일단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트래블 버블을 체결한 국가는 사이판과 싱가포르 2개 국가인데요. 예. 또 트래블 버블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들 중에도 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예. 바로 백신 접종자의 자가 격리를 면제해주는 국가들인데요. 미국과 프랑스, 스페인과 영국, 몰디브, 태국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격리가 면제되면 여행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음 달 1일부터는요,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인이 사이판을 여행할 때 5일 동안 호캉스형 의무격리가 전면 해제되면서 사이판 여행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북마리아대도 연방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인 여행자에 대해서 5일 의무격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기 예. 때문인데요. 이는 최근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백신 미접종 외국인의 미국 입국 불가 및 백신 접종 완료 외국인의 격리 없는 미국 입국 가능 내용의 행정명령에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사이판이 속한 북마리아 제도로 여행을 떠나는 한국인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사이판 도착 즉시 패키지 여행을 격리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호주 여행도 가능해집니다.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인 호주는 따뜻한 12월이 여행하기 참 좋은 계절인데요. 최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인 여행자와 그리고 일본인 여행객에 대해서 다음 달부터 호주의 일부 지역을 자가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인은 관광과 취업, 유학 등 어떤 목적으로든 호주를 격리 없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뭐 호주까지 되다 보니까 다양한 국가에 이제 조금 더 폭넓게 갈 수 있다는 건데, 그럼 항공편도 늘어야 되잖아요. 항공업계는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항공업계도 늘어나는 여행 수요에 맞춰서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고 신규 취항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부터 괌 노선 운항을 재개합니다. 지난 2003년 괌 노선이 중단된 이후 18년 만인데요. 목요일과 일요일 주 2회 운항하게 되고요. 여기에 아시아나항공 계열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서울도 같은 날부터 인천부터 괌까지 노선을 주 2회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주에 2편을 추가로 투입해 주 4회 운항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인천부터 하와이 노선 운항을 재개한 대한항공도 최근 싱가포르와 괌, 시드니 운항에 나섰습니다.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대한항공은 운항 스케줄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제주항공의 경우 이달 6일부터 인천부터 괌 노선 부정기 운항을 재개했고 다음 달부터는 주 4회로 증편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부터 태국과 방콕 노선 운항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진에어는 현재 주 2회 인천부터 괌 노선을 주 4회로 증편하고 다음 달 15일부터 인천부터 코타키나발루 부정기편을 운영합니다. 에어부산도 오늘 27일부터 부산부터 괌까지 노선을 재개하고 연내 부산과 사이판 노선을 취항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처럼 특히 항공사들의 괌 운항 재개가 많은 것은요, 다른 국가에 비해 괌이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등 출입국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괌은 백신 접종 완료 후에 PCR 음성 확인서만 제출하면 자가격리 없이 바로 입국할 수 있고요. 또 인천에서 괌까지 걸리는 시간도 약 4시간 30분으로 장시간 비행에 대한 부담도 덜합니다. 여행객은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 72시간 전에 PCR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괌 관광청이 한국 귀국을 위한 PCR 검사 비용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트래블 버블 체결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점과 위드 코로나 흐름에 따라 해외 여행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외 여행 수요에 맞춰 운항 노선과 스케줄을 탄력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지금 뭐 관까지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여행 상품들도 지금 보니까 홈쇼핑 보고 그러면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행업계는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항공사에 이어서 여행사들도 또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 이전부터 인기 있던 여행지부터 오픈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모두투어는 최근 전세기를 이용한 베트남 푸꾸옥 여행 상품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 25일부터 내년 2월까지 주 2회 운행하는 상품인데요. 여기에 내년 1월에는 진에어를 이용한 주 2회 코타키나발루 전세기 상품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해외여행과 관련한 관계자 설명 들려보시죠. 국가 간을 이동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을 아직 있는 게 사실이어서요. 네, 그래서 그 많은 이동 없이 한 국가를 보는 한나라 여행 상품, 해외 골프 여행 그 등의 수요가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투어는 홍콩 한 달 살기 상품을 출시해 선목에 나섰습니다.
양국 간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부터 이용 가능한 조건이고요. 최소 일주일부터 약 한 달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투어는 내년 1월부터 태국 휴양지 푸켓에 전세기를 띄웁니다. 지난 1일부터 태국이 우리나라 여행객의 무격리 입국을 허용함에 따른 건데요. 하나투어는 대한항공편으로 주 2회 전세기 상품을 운영할 예정이고 특히 푸켓의 경우 동남아 여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곳으로 이번 전세기 운영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긴 한데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이전과 좀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곳들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야 근데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네, 바로 먼저 해외여행을 갈 경우 방역 지침을 반드시 따르고요. 무엇보다도 돌파 감염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좀 자제하는 등 개인 스스로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해외여행 시 코로나에 감염되는 등 응급 의료 상담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의 재외국민 119 의료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소방청은 해외에서 의료 여건이 열악하거나 현지 의료 서비스 이용 방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질병에 걸릴 때를 대비해 상담 서비스의 연락처를 휴대폰에 미리 입력해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밝혔는데요. 이 서비스를 통해 해외 여행자나 유학생 그리고 재외국민이 질병이나 부상 시에 전화나 이메일, SNS를 문의하면 응급처치법과 약품 구입 그리고 복용법, 현지 의료기관 이용 방법과 여기에 국내 환자의 이송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해외여행 관련된 유의점들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경제산업부의 문다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금리의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물가와 또 가계부채를 통제하기 위해 이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주담대 금리는 올해 안에 6%대를 찍을 공산이 크다고 합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한은금통위는 내일 기준금리를 현행 연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상 전망이 유력한 이유는 그동안 이주열 한은 총재가 수차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총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경제흐름 예상에 따르면 11월엔 금리 인상을 해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추가로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연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6%대에 진입할 공산이 커집니다. 기준금리는 대출 중거금리인 국채와 은행채 등의 금리에 영향을 줘 대출금리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0.75%에서 주담대 최고금리가 연 5%를 넘어섰기 때문에 주담대 6%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가계의 연간이자 부담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5조 8천억 원 증가해 대출자 1인당 연이자 부담도 301만 원으로 30만 원 불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내년 초에도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내년에는 기준금리 추가로 인상돼도 대출금리 상승세는 완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미 물가 상승 우려와 기준금리 인상 등이 선반영돼 앞으로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경기권 아파트 매매량이 급감하며 주택시장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평택과 이천, 안성 등의 지역은 여전히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소외받았던 평택과 이천, 안성, 여주 등 지역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평택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1,323건으로 작년 전체 거래량이었던 1,116건을 넘어섰습니다. 이천 역시 작년 2,429건에서 3,550건으로 안성 3,598건에서 4,300건, 여주 973건에서 1,588건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적었던 지역에서의 매매량이 벌써 작년 전체 매매량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경기권 전체 아파트 매매량은 13만 7,520건으로 작년 24만 4,613건 대비 절반에 가깝게 줄어들었습니다.
매매 수요가 이제 서울 인접 지역 그리고 더 외곽 지역으로 서서히 이제 확대가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너무 이쪽 이제 서울과 수도권 접경 지역 아파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주변 지역으로 퍼지지 않았나 싶어요. 특히 최근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등 교통 호재와 삼성전자 신규 공장 가동 및 착공, 고덕 산업단지와의 시너지 등 개발 호재까지 이어지며 평택과 안성 등 지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 평택은 올해 지난달까지 아파트 값이 25%가량 올랐고 안성 24%, 이천 13%, 여주 7%가량 등 순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약 13,000km 떨어진 지구촌의 끝 쿠바 땅에 한인들이 살게 된 지 100년이 됐다고 합니다. 당시 멕시코로 건너간 우리 선조들 애니깽 농장에서 노동 착취를 견디지 못해 쿠바로 이주해 지금까지 뿌리 내리며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선 쿠바의 민간 사절단을 파견하고 양국의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국제코리아재단이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민간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문화단체, 언론인, 전문가 등 35명으로 구성된 사절단은 오는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과거 쿠바 한인들의 이주길을 따라 대장정에 나서는 겁니다. 최초로 이뤄지는 국토 관통 대장정의 코스는 까마구에이에서 시작해 관타나모에서 마무리를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국가, 우리 민족이 잃어버린 아주 애달픈 우리 동포 현대사가 이런 우리 역사가 있다는 것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선조들은 100년 전인 1921년 쿠바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어려운 노동 조건 속에 일당 1달러가량을 받으며 살았지만 그 돈을 모아 한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상해 임시정부로 송금하며 고국의 독립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국과 쿠바의 수교를 위한 경제 라운드 테이블이 만들어질 뻔했지만 코로나 사태와 지정학적 한계로 무산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 기간 중 쿠바의 호세 마르티 문화원장 등을 만나 양국 간 교류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 기간 중에 쿠바의 관계자들과 만나서 한 쿠바 경제계 인사들 간의 라운드 테이블을 정리하는 문제를 협의를 하고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한국과 쿠바 간 문화-경제 교류가 늘어나고 정치 외교적으로도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길 기대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중소기업계를 잇따라 만나 애로사항을 듣는 등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해 중소업계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중소기업 4대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촉진을 첫 번째 비전으로 꼽았고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구축, 벤처 투자 대폭 확대 등 다양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또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지난달 중기중앙회에서 공정과 상식, 성장 이 세 주제로 업종별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역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사안으로 꼽고 불공정 거래 피해 구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제값받기 등 업계 현안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 청계천에 순환형 자율주행버스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서울 자율주행 비전 2030을 발표하고 2026년도까지 총 1,487억 원을 투자해 서울 곳곳에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자율주행 시범지구로 선정된 상암에서 이달 말부터 자율주행차가 운행되고 이어 강남과 여의도, 마곡 등 차례대로 거점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시민의 교통수단으로서 운행되고 또 정착될 수 있도록 단계적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골프용품 수입액이 6억 달러를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골프용품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3% 늘어난 6억 100만 달러로 10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가장 많이 들여온 품목은 골프채로 64.7%를 차지했고 최대 수입 국가는 일본입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코로나19 이후 골프가 안전한 야외 스포츠로 인식되며 인기가 높아진 반면 기타 구기용품의 수입은 저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실손 의료보험 보험료가 대폭 올랐음에도 다시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현재 손해보험사의 일반 실손보험의 손실액만 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잠정 집계됩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실 예상액은 약 2조 9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실손보험 계약에서 손해보험사의 점유율이 80%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전체 실손보험의 올해 적자는 3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경영 상태가 더욱 악화되지 않으려면 내년에도 상당폭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